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시즌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네, 승아 씨 이렇게 또 오랜만에 진행을 함께하게 됐는데, 승아 씨가 이렇게 함께하게 됐다는 건 또 오늘도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승아 씨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성혁 씨?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오늘 한번 좀 알아가 보죠. 네, 오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박 문제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무가치감이나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살 위기나 뭐 자살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도박 중독에 아주 심각하게 빠진 분들 중에는 진짜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피폐해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얼른 게스트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한국인 최초로 그 미국 로고테라피 본부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셨고요. 네. 로고테라피 국제 공인 교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라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터 팽글 박사라는 분이 창시하신 로고세라피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빅터 팽글 박사의 수제자이신 폴 엉고 교수님이라고 헝가리에 소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게 돼서 대학원에서 로고세라피를 만나게 됐고요. 한국에 온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캐나다에 있다가 지금 로고세라피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받은 정보로는 이제 로고 테라피라고 이제 들었는데, 네. 원어민은 로고 세라피 쪽으로 이제 가깝게 발음이 되나 보네요. 세라피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번데기 발음이다 보니까 네. 로고 세라피 쪽에. 세라피 예. 네. 오늘 이제 이따가 조금 이제 네, 구체적으로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리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준비가 네.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가장 잘 소개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나와주셨기 때문에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로고세라피를 창시하신 빅터 프랭클 박사가 유태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치가 유럽을 점령했을 때 많은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사망하셨잖아요. 네. 원래는 신경학자이시면서 정신과 의사신데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여동생만 다행히 호주로 망면하고 가족이 전부 다 돌아가셨고, 네. 교수님 3년 반 만에 그 수용소에서 이제 생존해 오신 어. 생존자신데, 네. 자살과 우울증에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이제 책에 보면 그분이 수용소에서 3년 반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마치 관찰자처럼 풀어내고 계시고, 네. 이 뒷부분에 가면은 그 로고세라피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읽어보시면 수용소의 삶에서 이분이 깨달았던 것들, 또 거기에 인간들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계신 베스트셀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읽을 마음이 좀 생기는데, 네. 진짜 3년 반 정도 수감이 됐다 그러면은 네. 이 이제 박사님조차도 이 정신적으로 온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약간 그렇지, 관찰적인, 관찰하신 거죠. 네, 그걸 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어떤 예. 어떤 정신력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도 싶은데, 우리 시청자들은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그쵸, 테니까 많으시죠. 로고 테라피가 뭔지에 대한 짤막한 정의 설명을 같은 게 좀 드릴까요? 할 수 예. 있을까요? 요즘에 심리학, 심리 치료가 굉장히 사실 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럼 심리학 뭐 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여쭤보면 답을 한마디로 하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독심술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독심술인 줄 알고.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 독심술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심리학은 사실은 내가 오늘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동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심리 치료들이 그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가 뭔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근데 로고세라피에서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네. 의미가 인간을 움직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의미 있으면 목숨도 내어주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동기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로고에서 그 로고세라피 로고는 바로 의미란 뜻을 갖고 있고요. 세라피는 치료. 그래서 네. 한국말로는 의미 치료, 의미 요법. 그러니까 의미를 통해서 치료하고 또 의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박 엔딩 시청자들 중에는 네. 이제 도박에 지금 이제 중독이 돼서 힘들어하시는 네.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단도박을 통해서 도박을 좀 이렇게 회복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네. 이 로고 테라피와 저희 도박 중독자들 간의 관계, 로고 테라피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도박으로 힘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절망감에 많이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가족들은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황은 바꿀 수 없었는데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네.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 그렇죠. 아, 그런가요? 맞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렇죠. 내가 네.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는 네.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태도를 어떻게 바꿀 건가? 네. 그게 이제 문제겠죠. 도박이나 여러 가지 거로 힘든 분들이 내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Why me? 이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라고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말 속에 정답이 있어요. 어떤 정답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고통 때문에 절망스럽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통 중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나죠? 왜라고 하고 묻잖아요. 네네.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처럼 느끼고 이 고통만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삶이 고통 앞에 또 고통이 있고 그래요. 고통에는 피할 수 있는 것도 뭔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살면서 그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네.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네. 고통에 그냥 매몰돼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고통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네. 절망의 반대 희망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고세라피에서는 네. 이 삶의 의미에 대한 무조건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나 그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네. 분명히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면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수용소라고 하는 매일같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분들이 네. 생존율이 훨씬 높았대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과거를 반추해 봤을 때 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구나. 네. 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나고 나서 알지 말고 네. 지금의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절망할 거냐 희망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럼 절망과 희망을 가르는 네. 핵심적인 거는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으니까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네. 고통에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린 절망하지 않고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또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으로 좀 연결을 네, 하려고 네. 하는데 그것과도 이제 조금 맥락을 예,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종파에 상관없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로고세라피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박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뭐 도박 뭐라고 부르죠? 뭐 도박 중독. 네, 도박 중독자.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 인격에다가 그냥 도박 중독자라고 이렇게 이꼴하게 붙이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도박 중독자일 수가 없거든요. 음. 분명히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건 맞지만 네. 그분 존재 자체가 도박 중독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을 바꿔야 되는 게 네. 도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통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인 거지. 글쎄 모르겠어요. 24시간 1초도 안 빼고 평생 동안 도박했다. 그럼 도박 중독자란 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굉장히 잘 생활을 하고 그렇죠.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도박이라고 한 그분들도 그게 고통이고 어려움인지 아시거든요. 네.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럽지 않으시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도박 중독자로 말하지 않고 도박으로 힘든 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삼자로 바라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증상들을 내가 스스로 도울 수가 있는데 네. 우울증이라는 게 여기 있고 도박이라는 게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떨어뜨릴 수 있을 때 내가 도박 없이 사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네. 근데 도박 중독자가 돼버리면 그냥 존재 자체가 도박인 것처럼 보이니까 네. 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맺으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애써서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보이지 않게 돼요. 이 도박 중독자가 돼버리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제 그런 거를 가장 모든 치료의 시작이라고 보시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자기 존재를 떨어뜨릴 수 있을 때 좀 네. 치료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말씀 하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편의를 위해서 네.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네.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에게는 조금 더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중독자라는 표현이 좀 바꾸시죠 이제. 중독 문제를 경험하고 네, 중독으로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힘들었다. 네, 경험이 이렇게 있으시죠. 좀 네,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방송을 네. 하면서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중독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왜 도박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지 또 이제 로고 테라피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도박으로 힘든 분들이 가장 그 실존에 대한 동기가 높으세요. 의미를 찾고자 해서 사실 도박하시는 거거든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요. 도박 좀 어렵게 좀 어렵게 네, 들어가긴 의미를- 합니다. 네.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네, 도박을 왜냐하면 하는 거죠? 중독으로 힘든 분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든지 삶의 의미들이 온전히 실행되지 못했을 때 굉장히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이냐면 공허감을 느끼면 텅 빈 것 같은 느낌인데 뭘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어. 게임으로 채우거나 도박으로 채우거나 뭐 술로 채우거나. 네. 근데 사실 그 채워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네네네. 채워지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계속 좌절이 만성이 돼버리면 결국 중독의 결과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면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나도 모르는 어떤 그렇죠. 강한 그렇죠. 욕구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의미가 부재했다는 거를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해도 네.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뭘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채우는 것 자체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에요. 아. 사실 의미를 추구하는 분들인데 의미를 다른 데서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도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거로 중독으로 힘든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 계속해서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처럼 계속해서 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네. 집어넣는 행위 이걸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당장 그렇게 했을 때 그 거기서 주는 뭔가의 그 만족감, 쾌락감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게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네. 쾌락은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먹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도박이라든지 이런 중독이라는 거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금방 또 목마르고 금방 또 목마르고 이래요. 근데 이거 사실은 역설적으로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고 네. 네, 도박에 빠진다. 네,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도박 문제를 경험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이 따라와요. 뭐 네. 예를 들면 법적인 그렇죠. 문제, 네, 그렇죠. 도박 중독자라는 주변의 시선과 낙인, 그리고 감당하기 벅찬 채무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절망 속에서 좀 희망을 보고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그 가족들도 그렇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엄청난 채무와 법적인 문제와 사실 그런 것들이 앞에 산지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 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을 좀 결단을 갖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네. 지금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뭐 1년 후에도 어떻게 되고 2년 후에도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또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좀 내려놓지 말고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힘들 때 발끝 보고 살라고. 발끝을 보고 살라. 네가 이거 걸어가는 우리 엄마가 이 얘기를 했는데 등산을 엄청 싫어했던 엄마인데 네. 옆에 다 같이 등산하는 분이 네. 오늘 이제 정상까지 가야 된다니까 아유 못 간다고 난 여기서 쉬겠다 그랬더니 정상 생각하지 말고 요 발끝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발끝만 가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정상까지 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가 이 얘기했거든요. 삶의 지혜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1년 후 2년 후를 보지 말고 한 50년 정도 길게 보고 앞에 걸음은
내 발끝을 보면서 오늘 하루 또 하루하루. 지나고 하루하루 지나가시면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20, 30대도 이런 이제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신데 네. 이렇게 살아서 나의 70, 나의 80 이런 그렇죠.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그렇죠. 오늘 하루를 내가 충실히 사는 것에 의미를 좀 두는 게 네, 좀 권장할 만할 것 같습니다. 프랭크 박사님께서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 로고테라피만으로 이 중독에서 치료는 될 수 없지만 로고테라피 없이는 이 중독 네.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을 네, 좀 예.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로고세라피하고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네. 그 연구한 걸 보면은 삶의 의미가 어느 정도 되느냐와 도박으로부터 회복되고 재발을 방지하는 거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많이 실현하고 그것이 높으신 분들이 재발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보통 그냥 예를 들어 단도박하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네. 사실은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끊겠다, 하지 않겠다, 뭐 그거 악착같이 가지고- 안 하겠다. 예,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박에 빠지게 되신 그 이유가 네. 제가 이제 로고세라피 입장에서 보면 네. 의미가 부재했다고 보는 건데 네. 그냥 의미가 이렇게 텅 빈 상태에서 도박만 끊었다고 해서 그럼 더 험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도박 되는 거는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것 자체가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미가 부재한 삶으로 텅 비어 있으면 네. 결국은 재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채우려고 할 네, 네. 그런 할 거기 때문에. 욕구는 남아 있을 테니까 예.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참는 행위가 예. 지속된다라는 예. 건 다시 언젠가는 돌아가- 다시 그렇죠. 터지게 되겠네요. 다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도박을 끊어라가 먼저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미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뭐 100% 24시간 도박하고 살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도박하지 않고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의미 있는 삶들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작업이 저는 첫 번째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도박을 질병으로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네. 이거는 오로지 도박을 끊는 거 그리고 참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언젠가 네, 네. 재발한다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실제 몸에 생긴 병과는 여기서는 좀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저 도박 중독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음. 도박을 할 때는 거기에 빠져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 삶 전체가 다 도박으로 물들어 있다고 바라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껴 있는데 구름 끼고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구름만 낀 것만 바라보면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자꾸 도박에 초점 맞춰서 끊어라. 너는 도박하는 중독자고 잘못됐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가족이 괴롭히는 거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본인 자체가 더 무가치하고 더 무의미하게 느껴지니까 그거는 좀 떨어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모습에 초점을 더 맞춰서 그게 점점점 크게 됐을 때 네. 저는 그 단도박이라고 하는 결과가 같이 따라오지 따라오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네네. 도박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했던 그 삶이 네. 온전히 잘 채워졌을 때는 그렇죠. 도박이 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음. 모습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지나가다가 예쁜 아이들 보면서 살짝 웃어주고 네. 또 누군가 나에게 커피 한 잔 타줄 때 감사합니다 미소 짓고 네.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뭐 대단한 대의를 위해서 밖에서 뭐 뛰두르고 투쟁하고 이게 아니고 네. 내 삶에서 작은 부분들에서 일상에서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얘기하고 웃고 이런 게 사실 다 일상의 의미거든요. 자 서영 그러면은 씨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여러 임상 경험도 네, 하셨고 네, 또 네. 다양한 상담도 하셨는데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 혹시 이렇게 좀 변화됐던 사례라든지 네.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그분은 사랑하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고통을 잊어버릴 방법을 한두 번씩 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중독이 돼버렸어요.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네. 매일 힘들어하시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하셨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네. 잊어버리고 싶어서 도박으로 자꾸 갔는데 네. 또 깨고 나면 못 살겠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거기에 가게 된 거죠. 네네. 맨날 죽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그나마 도박을 하면은 죽고 싶은 게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죽고 싶은데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 물었더니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지금 도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엄마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신 거네요.
본인이 죽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도박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애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네네네. 근데 한 번도 그분이 본인이 도박하는 모습이 안 죽으려고 애쓰고 있는 본인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해드리니까 네.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그게 제가 엄마를 위해 안 죽게 한 저희 희생이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맨날 울고 해하고 자기 괴롭고 네. 이러니까 도박하는 자기 모습도 싫었는데 네. 분명히 그게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만 네. 엄마를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고 그렇죠. 도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고 있는 모습이라고 깨닫는 순간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도박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거였구나. 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제가 도박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물었어요. 그러면 도박을 해서라도 엄마를 위해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 건데 네. 지금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냐고. 어. 그럼 엄마를 위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 아. 가만히 있더니 도박 끊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도박 끊는 거라고. 야. 도박 끊었어요. 진짜로 끊었어요. 네. 물론 이제 유혹이 오겠죠. 그런데 오긴 진짜 하겠지만. 끊고 엄마를 위한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거기서 의미를 찾은 것 같고 엄마가 너무 기뻐하신대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저도 그 순간에 그냥 이분이 도박하는 거 정말 애쓰고 있구나로 바라봤는데 문제가 네. 증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거기서 딱 그거를 알아차리시고 그럼 엄마 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박사님께서 그 말 해주셨을 때 네.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를 그렇죠. 재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있고 내 삶이 그래도 엉망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자살했지만 내가 돌봐야 되는 엄마가 있고 이렇게 도박이라는 거를 통해서라도 안 죽으려고 애쓰고 네.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도박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왜 죽고 싶냐라는 질문보다 왜 죽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저는 굉장히 좀 새로운 접근이었던 것 그래야 같아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네. 나오는데 도박으로 힘든 분들이 제가 많이 들은 게 한방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한방이 돼야 가족 살릴 수 있다고. 그렇죠. 한방이라는 거지만 사실 밑바닥엔 가족 살리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지금 네, 네. 질문하시라는 거죠. 그 한방이 정말 가족을 살릴 수 있냐고. 이렇게 한방에 연연하고 있는지를 밑에 보시면 가족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뿌리를 찾는 노력들, 뿌리를 그렇죠. 찾는 네. 생각들, 그렇죠. 그러면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주변의 어떤 그렇죠. 노력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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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것들이 하나가 이제 좀 버무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중독 힘든 분들이 가장 극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미만 찾으면요 네. 내일 당장 끊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네, 의미를 놀랍습니다. 찾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게 도박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네. 분들 많이 계신데 네,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싶다면 어떤 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을까요?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적어왔어요. 네. 알레드르 까뮤라는 분이 이런 말 하셨대요. 한겨울에 나는 마침내 내 안에 결코 없앨 수 없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한겨울에는 여름이 올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한겨울 속에서도 분명히 여름의 열기는 죽지 않고 태양의 열기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도박으로 힘들면서 삶의 한 겨울에 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가족분들 너무 힘드신데 반드시 여름이 온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 나눴는데 승아 씨는 어떠셨어요? 도박 문제로 힘든 분들을 저희가 만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정말 중요한 거 깨닫고 가는 것 같고요.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 이거는 이제 김미라 박사님의 직접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의미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 이게 이제 중독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상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중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이 컨텐츠 널리 좀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이제 솔직한 이야기 나누신 우리 김미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